인도네시아와 한국이 함께 걸어왔던 KF-21 공동개발의 역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국제협력의 상징처럼 보였다. 동남아 최대 국가와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손을 잡고 차세대 전투기를 만든다는 그림은 그 자체로 정치적 상징성과 전략적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 협력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시작부터 균열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깊어졌으며 마침내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의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KF-21 개발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총 48대를 도입하고 자국 내 조립 생산과 향후 수출까지 염두에 둔 야심찬 계획을 내세웠다. 48대라는 숫자는 단순한 구매 물량이 아니라 현지 생산 라인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었다. 즉,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과 산업 협력을 포함한 공동개발국의 지위를 전제로 한 장기 전략이었다. 이 시점에서 인도네시아는 명백히 구매국이 아닌 파트너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조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분담금이었다. 공동개발 계약에서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의 약 20%를 부담하기로 했지만 납부 지연과 재협상이 반복되면서 신뢰는 급격히 약화되었다. 한국은 이에 대응해 분담금을 대폭 조정했고 그와 동시에 기술 이전 범위 역시 축소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도네시아의 지위가 공동개발국에서 사실상 일반 구매국으로 격화되었음을 의미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인도네시아가 도입계획을 48대에서 16대로 줄이겠다고 밝힌 순간이었다. 16대라는 물량은 현지 생산을 전제로 한 수치가 아니며 한국에서 완성된 기체를 그대로 들여오는 직수입 방식에 해당한다. 이는 곧 인도네시아가 KF-21 사업에서 산업적 파트너십을 포기하고 단순한 소량 구매 고객으로 물러났다는 뜻이었다. 공동개발이라는 말은 이 시점에서 사실상 의미를 잃었다. 더 큰 문제는 이 16대 도입 계획조차도 확정된 계약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KF-21 블록2를 도입하기 위해 한국이 금융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거론되었고 이는 차기 정부의 예산 상황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불안정한 전제였다. 즉, 한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인도네시아는 물량도 줄였고 대금 지급 능력도 불확실하며 계약 이행에 대한 신뢰 역시 낮아진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태도는 점점 더 냉정해졌다. 국제 공동개발 계약의 기본 원칙은 명확하다. 중도 이탈 시 이미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가 스스로 공동개발에서 이탈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낸 비용은 매몰 비용으로 처리된다. 이 원칙은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인도네시아는 충격을 받는다. 협상 여지가 있다고 믿었던 분담금 문제에 대해 한국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자 상황의 무게를 뒤늦게 실감하게 된 것이다. 이제 인도네시아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한때는 공동개발국이라는 이름으로 KF-21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던 위치에서 이제는 계약 성사 여부조차 불투명한 외부 고객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지 한 국가의 체면 문제를 넘어 동남아시아 전체 방산 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신호가 된다. KF-21을 둘러싼 국제 질서는 이미 재편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서 인도네시아의 자리는 빠르게 좁아지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위상이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한 배경에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닌 매우 현실적이고 냉정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방산협력에서 신뢰는 선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 그리고 KF-21 사업에서 인도네시아는 그 신뢰를 반복적으로 스스로 약화시켰다. 공동개발 파트너라는 명칭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약속된 분담금 납부와 일정 준수가 전제되어야 했지만 실제 과정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 지연을 단순한 재정 문제로 보지 않았다. 개발 일정이 촘촘하게 맞물려 있는 전투기 사업에서 자금 흐름의 불안정은 곧 기술 개발 지연과 전체 프로그램 리스크로 직결된다. 결국 한국은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을 대폭 축소했고 이에 따라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 권한 역시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순간부터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의 선택이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과정에서 반복적인 재협상과 조건 변경을 경험했고 이는 생산 계획과 수출 전략 전반에 불확실성을 초래했다. 방산 사업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는 기술 경쟁력이 아니라 계약 불이행이다. 아무리 정치적 관계가 좋더라도 계약이 흔들리면 생산 라인은 멈출 수밖에 없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KF-21을 산업협력의 기회로 활용하기보다는 재정 상황에 따라
조건을 바꾸는 협상카드로 취급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이는 한국 방산업계 내부에서 신뢰도 하락으로 직결되었다. 공동개발이라는 틀 안에서는 모든 참여국이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도네시아의 지위는 자연스럽게 하향 조정되었다. 더 이상 생산 일정에 우선권을 부여할 이유도 기술 이전을 확대할 명분도 사라졌다. 한국 입장에서 인도네시아는 불확실한 대규모 파트너보다는 조건이 맞을 경우에만 거래하는 잠재적 구매국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일종의 징벌이 아니라 방산산업의 냉혹한 현실이었다. 이 변화는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큰 혼란을 불러왔다. 공동개발국이라는 상징적 지위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전투기 몇 대를 덜 사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자국 항공우주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으로 진입할 기회를 놓쳤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흐름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었고 한국은 더 이상 불확실한 파트너를 중심에 둘 이유가 없었다. 이제 KF21을 둘러싼 판은 완전히 달라졌다. 누가 먼저 돈을 내고 누가 먼저 계약을 확정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규칙 속에서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인도네시아가 KF21에서 한 발 물러서기 시작한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다른 선택지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방산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곧바로 다른 문들이 열린다. 인도네시아에게 그 문은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예상 밖의 제3의 변수들이었다. 그리고 이 선택지들은 KF21과 전혀 다른 논리와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현실화된 선택지는 프랑스산 라팔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라팔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추가 물량까지 포함하면 총 60대 규모의 전력을 구축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 여기서 핵심은 성능 비교가 아니다. 인도네시아가 라팔을 선택한 이유는 즉시 전력화가 가능하고 프랑스가 대규모 차관을 통해 재정 부담을 흡수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는 기술 이전이나 공동 생산과는 거리가 먼 전형적인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였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게는 당장 필요한 해답이었다. 라팔의 또 다른 강점은 표준화였다. 동일 기종을 대량으로 운용하면 조종사 훈련, 정비 체계, 군수 지원이 단순화된다. 여러 기종을 혼합 운용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복잡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인 라팔은 매우 강력한 기준점이 되었다. 이 순간부터 KF21은 단순히 성능으로 경쟁하는 전투기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과 재정 구조까지 비교당하는 대상이 되었다. 여기에 러시아라는 변수도 다시 등장한다. 인도네시아는 과거부터 러시아 전투기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접은 적이 없다. 국제 제재라는 위험 요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다.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 가능성을 넘어 외교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카드로 활용될 수 있는 선택지였다. 즉, 실제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러시아는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KF21은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라팔처럼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고 러시아처럼 정치적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상징성도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게다가 공동개발이라는 명분까지 사라진 상황에서 KF21은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점점 더 선택 가능한 옵션 중 하나로 격화되었다. 더 이상 전략의 중심이 아니라 조건이 맞을 경우 검토할 수 있는 후보로 밀려난 것이다. 문제는 이 선택지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다. 라팔은 즉각적인 전력 보강, 러시아는 외교적 카드, 그리고 KF21은 중장기적 산업협력이라는 성격을 지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이미 산업협력의 길에서 사실상 발을 뺐다. 그렇다면 남는 기준은 하나뿐이다. 누가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더 적은 부담으로 전투기를 제공할 수 있는가였다. 이 기준 아래에서 KF21은 점점 불리해진다. 개발이 진행 중인 기체라는 점, 인도 일정이 정치적 결정에 달려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 동시에 작용했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KF21을 둘러싼 논의는 점차 확신보다는 가정과 추정의 영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선택지는 분산되었고 그만큼 KF21에 대한 집중도는 낮아졌다. 이것은 단순한 기종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곧 전혀 다른 국가가 KF21의 가장 앞자리에 서게 되는 결정적 계기로 이어지게 된다. 인도네시아가 주저하는 사이 전혀 다른 국가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속도로 앞으로 나서고 있었다. 바로 필리핀이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고 감정의 결과도 아니었다. 방산 산업에서
순위는 명확한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누가 먼저 계약 의지를 명확히 했는지, 누가 일정과 대금을 확실하게 보장했는지, 그리고 누가 정치적 결단을 이미 끝냈는지가 모든 것을 가른다. 필리핀은 KF-21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달랐다. 공동개발이나 산업협력이라는 복잡한 구조를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명확한 질문을 던졌다. 언제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에 가능한가? 이 단순한 질문은 방산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신호다.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실제 구매를 전제로 한 접근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지점은 인도 일정이었다. 필리핀은 2027년부터 2029년 사이에 KF-21을 인도받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는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막연한 검토가 아니라 자국 공군의 중장기 전력 계획에 KF-21을 명확히 포함시켰다는 뜻이었다. 이 일정은 필리핀 공군의 현대화 프로그램과 정확히 맞물려 있었고 전략적 일관성을 보여주었다. 필리핀의 상황은 인도네시아와 본질적으로 달랐다. 필리핀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속에서 제공권 확보가 시급한 과제였다. 더 이상 내부 치안 중심의 전력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공군 전력의 질적 도약이 필요했다. KF-21은 바로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해답으로 받아들여졌다. 여기에는 이미 쌓아온 신뢰의 자산도 작용했다. 필리핀은 과거 한국과의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대금 지급과 계약 이행 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이력은 생산 일정 배정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방산업계의 불문율은 단순하다. 약속을 지킨 고객이 우선권을 가진다. 그리고 필리핀은 그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불확실성의 상징으로 남아있었다. 공동개발국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인도 일정은 명확하지 않았고 재정 조건은 계속 변동되었다. 같은 전투기를 놓고 비교할 때 한국이 어느 쪽에 생산 슬롯을 우선 배정할지는 사실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지점에서 판은 완전히 뒤집힌다. 한때 KF-21의 첫 번째 해외 파트너로 거론되던 인도네시아 대신 필리핀이 가장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만약 모든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동남아시아 하늘에서 최초로 KF-21을 운용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필리핀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상징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이 변화는 단순한 수출 순서의 문제가 아니다. KF-21의 신뢰도와 상업적 성공을 가늠하는 첫 사례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다. 그리고 그 무대에 필리핀이 올라서기 시작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선택지에는 더욱 뼈아픈 결과로 돌아오고 있었다. 필리핀이 전면에 등장한 이후 KF-21을 둘러싼 질서는 한층 더 명확해졌다. 더 이상 공동개발의 명분이나 외교적 수사는 중심이 아니었다. 이제 핵심은 누가 KF-21의 미래를 가장 확실하게 지지하느냐였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중동이라는 새로운 무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다. 바로 UAE의 등장이다. UAE는 KF-21을 단순한 전투기 구매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이 국가는 방산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기술 투자와 산업 협력을 동시에 추구해왔다. 한국과의 협력 의향서 체결은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에 있었다.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언급되면서 UAE는 단숨에 KF-21의 가장 중요한 잠재 파트너 중 하나로 부상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UAE가 요구한 조건이다. UAE는 초기형에 머무르지 않았다. 이 국가는 더 높은 성능을 갖춘 단계의 기체를 원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KF-21 블락2 이상의 완성도를 전제로 한 협력으로 이어졌다. 즉 UAE는 개발이 완전히 성숙한 이후의 전력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이 선택은 한국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이었다. 안정적인 자금, 명확한 협력 의지,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파트너라는 점이 동시에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방산산업에서 이러한 조건을 갖춘 국가는 많지 않다. 특히 대규모 투자를 통해 개발 속도와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은 KF-21 프로그램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로써 KF-21의 우선순위는 자연스럽게 재정렬된다. 불확실한 파트너보다 확실한 투자자가 앞선다. 조건부 구매 의사보다 명확한 협력 계획이 먼저다. 인도네시아가 주저하는 동안 UAE는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중심으로 이동했다. 이 변화는 단지 한 국가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KF-21이 어느 시장을 핵심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준다. 동시에 KF-21을 바라보는 국제적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동남아시아를 넘어 중동과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이 전투기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성능 홍보의 결과가 아니라 실제 계약 가능성과 투자 흐름이 만들어낸 신뢰의 축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위치는 더욱 애매해졌다. 한때는 공동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중심에 서 있었지만 이제는 확실한 구매자도 핵심 투자자도 아닌 상태가 되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는 것은 단지 일정이 늦춰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전략적 관심의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KF21의 새로운 질서는 명확해졌다. 신뢰, 자금, 그리고 결단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국가들이 앞줄에 서기 시작했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났다. 그리고 이 변화의 끝에서 KF21은 더 이상 특정 국가의 공동 프로젝트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향해 재편된 한국 방산산업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KF21을 둘러싼 일련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전투기의 수출 여부나 특정 국가의 선택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방산산업이 어떤 논리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국제협력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결국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감정이나 외교적 수단은 오래 남지 않는다. 끝까지 남는 것은 계약 이행 능력과 신뢰, 그리고 결단의 속도다. 인도네시아의 사례는 이 현실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다. 한때는 공동개발국이라는 타이틀을 앞세워 KF21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던 위치에 있었지만 반복된 분담금 지연과 조건 변경은 결국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놓게 만들었다. 공동개발이라는 구조는 높은 수준의 책임과 일관성을 요구한다. 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순간 지위는 자동으로 재조정된다. 이는 배신이나 정치적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계약의 논리 그 자체다. 반대로 필리핀과 UAE의 등장은 KF21의 성격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이들 국가는 명확한 요구와 일정, 그리고 재정적 신뢰를 제시했다. 한국 입장에서 이러한 파트너는 불확실한 대규모 협력국보다 훨씬 안정적인 선택지다. 생산 일정과 수출 전략은 예측 가능해야 하며 그 전제 위에서만 장기적인 산업계획이 성립된다. 이 과정에서 KF21은 더 이상 특정 국가와의 공동 프로젝트에 묶인 전투기가 아니게 되었다. 오히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한국 방산산업의 주력 플랫폼으로 성격이 재정의되고 있다. 이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수록 선택의 기준은 더욱 냉정해질 수밖에 없다. 국제 방산 시장에서 최초 도입국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다. 그 국가는 신뢰의 상징이 되고 이후 수출 성패를 가르는 기준점이 된다. 만약 KF21이 필리핀이나 중동 국가에 공군 마크를 달고 먼저 하늘을 날게 된다면 그것은 인도네시아가 놓친 기회이자 동시에 한국이 새로운 질서를 선택했다는 선언이 된다. 이제 KF21의 미래는 특정 국가의 감정적 반응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누가 가장 준비되어 있는가, 누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 누가 실제로 결단을 내렸는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 기준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방산은 정치처럼 보이지만 그 속살은 철저히 산업이고 계약이다. 결국 KF21은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자립과 진화를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여러 국가의 선택과 이탈,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의 등장은 이 전투기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제 질서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전략 자산임을 증명한다. 이 흐름을 놓친 국가는 뒤에서 결과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흐름을 읽은 국가는 가장 앞에서 미래를 선점하게 된다. KF21을 둘러싼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계속 쓰이고